자, 우리가 지금 어떤 엑서사이즈를 할 거냐면요. 영업 직무와 마케팅 직무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한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오뚜기라는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마케터다. 구분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렇죠? 회사의 정책이 정해졌어요. 농심이 지금 점유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뚜기는 기존에 뭐 진라면이라든지 이런 담백한 라면을 주력했다가 정책을 바꿨죠. 메이저리그 뭐 류현진이라든지 영화배우 이렇게 고용하면서 돈을 투자를 해서 뭡니까? 정체성을 바꿨어요. 마케팅. 그쵸? 우리 회사가 라면 하나에 보통 700~800원 하다가 이 짬뽕 같은 경우는 1,500원, 막 거의 2,000원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어떤 아이덴티티를, 그렇죠? 아이덴티티의 변화를 꾀하고 있죠. 그럼 내가 마케터라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연구 개발이라든지 또는 구매 부서라든지 이런 다른 유관 부서를 만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속 이런 소위 매운맛이 시장에서 강점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정하는 건 당연히 임원이라든지 경영진들이 이제 정해서 방향을 그렇게 하기로, 객관적인 지표를 봐도 농심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마케터는 계속해서 이제 돈을 쏟아붓겠죠. 그럼 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온라인이라든지 뭐 신문, 홍보팀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겠네요. 홍보팀에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기자들이나 또는 언론을 상대로 뭔가 지명 광고도 때려주고 뭐 이런 거를 하겠죠. 이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영업부서가 문제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계속 이 방향을 유지를 할 텐데, 그리고 현장에 있는 영업부서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약 영업부서 직원이라면 이런 마케팅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복습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직접 B2C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럼 누가 판매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앞서 얘기했던 백화점의 뭐 지하에 있는 식품 관계 그 담당자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SSM 유통 경로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뭐 있겠죠. 여기 담당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 담당자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책이 바뀌었다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갖는다? 굳이 왜 이 라면을 내가 판매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잘 팔리던 게 있는데 왜 새로운 이런 제품을 우리가 꾸준하게 판매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또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선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회사들 제품이에요. 농심이나 이런 회사들 제품도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오뚜기의 이런 변화된 정책을 따라야 되느냐라고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겠네. 계속해서 지금 단어가 나옵니다. 갈등, 협상, 조정. 자, 이처럼 동일한 상황이 여러분들 발생을 했는데요.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호의적인 쪽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마케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회사의 방향이 그러니까 거의 회사와 방향을 같이 하는 게 이제 마케터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거의 90% 이상은 영업부서는 회사의 정책이나 방향을 안 따르는 건 아닌데 결국에 그거를 다시 전달해야 되는 중간 관리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부서에서는 둘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경험을 정리를 했을 때 나는 이런 소위 아이디에이션, 이런 소위 그 매운맛이 시장에서 통할 거야 라는 인사이트라든지 또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내서 뭔가 결과물까지 만들었던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마케터로서 돼요. 지원을 하셔도. 반면에 소위 이런 인사이트나 이런 건 부족한데 대인관계 측면에서 뭐 직접 사람을 만나서 뭐 판매를 해봤다라든지 또는 판매한 거를 꼭 성공한 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패도 해보고 그 관점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또 다른 경험에서 뭐 적용을 했다라든지 이런 소위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강점이 있는 분들은 영업 쪽으로 지원을 하면 되죠.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전공 관련된 것들은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전공이 뭐 경영학과라고 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물론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커리큘럼 안에 있으니까. 뭐 이런 뭐 조직행동론이라든지 뭐 재무관리라든지 이런 수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데 그게 곧 직무 능력과 정확하게 매칭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뭐다? 전공 관련된 전공자를 우대하거나 이런 건 없다. 반면에 어떤 것들을 우대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들 제대로 연결이 되신 분들은 마케터 될 수가 있지만 영업부서는 굳이 그런 것들이 아니다. 사람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강점, 협상, 조정. 자, 여러분들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요. 갈등이나 조정 능력은 영업부서에서 정말 중요하고요. 하루 일상 자체가 계속 싸우는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싫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싫겠어요? 이 매대 관리하시는 분들을?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 뻔하거든요. 이런 새로운 출시 제품이 정해지면 해당 그 담당하는 소위 매대 관련된 채널들에서는 우리 그거 안 하겠다.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꼭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상이겠죠. 이제 이랬을 때 내가 과연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분명 영업 쪽에서 강점이 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업부서는 지원자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도 중요해요.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니 또는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는 시간적으로 부족할 때인데 그래도 너는 어떤 식으로 해소하니? 그러니까 결국은 해소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게 뭐 독서가 됐든 음악이 됐든 운동이 됐든 그건 크게 상관이 없고 지원자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니?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거의 뭐 종교인 같은. 저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거짓말하는 거죠. 또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참습니다. 그 다음 또 선호하지 않는 게 뭐겠어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남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유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류의 답변들은 아예 현실적으로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거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또 관심이 많은 직무죠. 마케팅. 사실 마케팅은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사례들 보시면은 업종, 분야별로 조금 달라요. 마케팅.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그리고 또 이해하기 가장 편한 외식 쪽 현직자. 네. 어딘지 뭐 책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죠. 사실 구직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무예요. 진짜요? 마케터라는 게 뭐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랬죠. 사실 지금까지 인터뷰한 모든 현직자분들이 네. 굉장히 어둡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본인 직무에 비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명과 암,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있나? 밝은 부분은 정말 외식 마케팅 경우 B2C 정말 B2C여서 네.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좋은가에 대해 생각해보기는 좋을 것 같고요. 안 좋은 점은 뭐 있을까? 일이 진짜 많아요. 티나지 않는 잡일들이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는데 네. 뭐 진짜 큰 그림 그리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외식 마케팅이랑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을 네. 기획하고 하나하나 끝단까지 챙겨가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럼 매출, 실적 압박 이런 것도 있나요? 직접적으로 마케터에게 오진 않는데요. 이 차이가 있네요. 영업관리직 분들하고 인터뷰한 내용하고 보니까. 네. 직접적으로 오진 않는데 한 네. 매장에서 매출이 떨어진다 또는 브랜드 전체적으로 매출이 떨어진다 했을 때 영업 쪽에서 우리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니 마케터들이 좀 해달라 라는 요청을 하시죠. 이게 정리가 좀 돼요, 지금.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영업이라든지 영업관리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만나서 어떤 실적 높이고 이런 거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네. 네. 그런 그럼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합니까? 현직자님한테? 네. 왜냐면 저희는 사무실에서 일하기 때문에 매장의 하나하나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리해서 저희에게 전달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의견을 전달해주는 정도죠. 관계가 좋아요?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니까. 제 뒤로는 욕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마케팅 직무상 이렇게 보, 그렇죠. 좋지 않죠? 네. 그게 보통 어떨 때 갈등이 일어나요? 무리한 걸 요구해요? 저는 브랜드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당장 지금 매출이 급한 거예요, 매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 충분히 저희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브랜드는 품격이 있는 브랜드라서 절대 팀원 쿠팡 이런 데 올리지 않거든요. 아. 근데 매장에선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는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기 이제 싫어하죠. 당장 살아야 되니까 이번 딱 네, 크리스마스 맞아요. 시즌 뭐 맞아요. 빼빼로데이 이럴 때 매출 좀 올리자. 네. 근데 우리는 격이 떨어져서 안 된다. 네. 그거 안 해줘요? 그런 일들이 많죠. 네. 안 안 해주죠. 해주죠. 팀장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이럴 때? 팀장님은 제가 지금 박 팀장님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럴 때 어떤 담당자의 재량이 있는 건지 아니면 팀장님이 뭘 주시는지. 그냥 저는 제가 일차적으로 거절을 하고요. 아. 아니면 저는 안 될 것 같으니 팀장님 컨펌 받고 저한테 얘기해주세요라고 말하죠. 아 근데 진짜 그럼 안 좋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 또 안 좋게 하는 거라서 네. 계속해서 나쁘게 행동하진 않고요. 네. 지원을 해드려야 될 땐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영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마케터는 자기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정체성 확실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냥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네, 실적에 따라. 네. 아. 그런 점을 좀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어필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 정리가 돼요. 그 작성하신 거 중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